네, 여러분들 오늘은 상가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 우선 첫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답이 굉장히 숫자들이 조금 더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고 계산들을 조금 잘 해야 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운 이 개념에 따라서 문제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쉬운 문제들은 우리가 보면 어떤 법칙을 써야 될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복잡해지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뭘 쓸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기는 다 공식들이 나오는 단어이라서 법칙과 공식들이 나오는 단어이라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하나씩 적용을 시키는가, 적용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함이 더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서 익숙함이 좀 따라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뭐 많이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보고 뭐 어떤 걸 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나오거든. 사인 법칙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사인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얘가 대체 무엇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각도에 대한 이 각도와 사인 값하고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접원하고 이제 관계 이런 걸 볼 거거든. 근데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약속을 좀 합시다. 얘를 각 A라 하고요. 요 A를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을 소문자 A로 두고 요 C, 각 C라고 하고요. 여기를 소문자 C라고 두고 각 B라고 하고 소문자 B라고 두고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뭐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긴 하는데 각하고 변 길이. 그래서 요게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요 사인 법칙에서 먼저 나오는 거는 원이 하나 나올 겁니다. 원이. 자, 요런 원이 하나 튀어나올 거예요. 원에서 삼각형이 딱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이 삼각형에 대한 무슨 원이 돼? 외접원이 되겠지. 외접원. 그러면 이 삼각형 ABC에 대한 요런 외접원이 지금 하나 튀어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한다고 했고 여기를 B, 여기 C라고 하면 대체 이 sin A랑 이 변들의 길이와 그 다음 외접원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궁금해해서 요 법칙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우선 내가 여기서 sin A를 구하고 싶은데 자, 직각삼각형이 아니죠. 직각삼각형이 아닌 상태에서 지금 sin A를 구하래. 그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부터 잘 봅니다. 외접원이 있으면 외접원의 중심은 어딘가 반드시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가 지름을 지나게 되므로 얘가 뭐가 돼? 직각이 돼 버리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직각이 되는 건 이해를 되실 거고 요 점을 내가 A'이라고 둔다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원주각 기억납니까? 원주각. 호 BC에 대한 원주각, 요 각이랑 요 각은 서로 뭐하다?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자, 이 각이랑 이 각은 뭐하다고? 같다고 우리가 배웠을 거라고 분명히.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나는 sin A를 알고 싶은데 이 sin A를 딱 쳐다봤더니 요 직각삼각형의 이 A'에 대한 각이랑 A라는 각이랑 서로 같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sin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sin A를 뽑아내면 sin A는 sin A'하고 같고요. 얘는 뭐분의 뭐가 되냐면 요 길이 있죠. 요거는 원의 지름 아니가 지금 BA' 길이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내가 라지 R이라고 둘게요. 그럼 이건 몇 R이 되는 거야? 2R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sin A'이란 값은 이거 빗변분의 높이였으니까 2R분의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sin A랑 똑같은 값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관계를 봐. 얘랑 얘랑 관계가 보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sin B는 뭐가 되겠어? sin B는 2R분의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또 뭐가 될 거고 B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sin C는
사인 C는 2R분의 뭐가 되겠다? 소문자 C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요 값의 B가 결국 요 사인 값이랑 같다는 이야기고, 요 사인 값이라는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B와 같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죠. 직각일 땐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둔각일 땐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이 둔각일 수도 있잖아요. 둔각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똑같이 외접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중심이야. 그럼 둔각삼각형 하나 잡으면은 요런 게 이제 둔각이 되겠죠. 이런 거. 그럼 여기가 A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때 이 각에 대한 사인 법칙도 성립합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둔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이 바깥쪽에 존재한다는 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고, 요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은 요렇게 그어주시고요, 지름도 만들고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내가 A'이라고 한다면 요 각이 직각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각도 있지, 요 각은 어떻게 지금부터 생각하면 되냐면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계속 중학교 때 내용 나오는 거야, 증명할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은 뭐야? 이 각을 내가 A라 한다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돼?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180도는 파이라고 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요 각은 파이 빼기 뭐가 된다? A가 되고, 여전히 요 길이는 2R이 되고요, 요 길이는 애초에 우리가 노란색 삼각형이 탄생할 때부터 A였으니까 이때 사인 파이 빼기 A는 사인 파이 빼기 A는 뭡니까?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우리 앞에서 했잖아. 사인 파이 각 돌리기. 이건 사인 A랑 같죠, 결국. 사인 A는 같고, 얘는 요 상황에서 2R분의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둔각일 때도 성립하는 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제 쭉 연이어서 써보면 여기 탄생하겠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2R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대문자 R은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서 R은 외접원의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 식을 우리가 알기는 다 알아요. 결국엔 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탁 튀어나올 때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항상 외접원이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겠나? 외접원 안에 사각형 안에 넣어갖고 나오겠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수투 미적을 할 때도 극한이나 도형의 극한을 할 때도 눈에 탁 보고 여기서 사인 법칙 써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 근데 그런 걸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둘째, 요 상황에서 내가 A는 얘랑 같잖아 지금. 그럼 소문자 A는 2R sin A, 소문자 B는 2R sin B, 소문자 C는 2R sin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사인 법칙을 설명할 때는 제가 설명드릴 때 이걸 현실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뭐냐? A 대 B 대 C, 각 변의 세 변의 길이의 B는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가 되는데, 여기서 2R이라는 것은 양수므로 다 약분이 가능하겠죠, B를 구할 때는. 그럼 결국 얘는 사인 값의 B와 같다는 뜻입니다. 얘를 현실적인 결론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의 내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예각일 때, 둔각일 때, 직각일 때 당연히 성립하니까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사인 값들의 이제 관계,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와 사인 값들의 관계를 다 같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 법칙을 아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쓸 겁니다. 요게 토대가 되고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여기서 sin a분의 a가 2r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sin a는 2r분의 a 이런 것도 이제 또 쓸 겁니다. 뒤에 가가지고 sin b는 2r분의 b 이런 식으로 쭉 써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문제를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어서 코사인 법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제1 코사인 법칙하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법칙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뭐 법칙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갖다가 써놨거든.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1 코사인 법칙. 자, 요런 삼각형이 있어요. 요런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지. 됐습니까? 제1 코사인 법칙은 뭐냐 이런 겁니다. 수선의 발을 탁 내리면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맞습니까? 그럼 요 길이를 갖다가 코사인 값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문제야. 여기 각 B잖아. 우리 저번 시간 하던 거 있잖아. 각을 감싸고 두면 코사인이라고 했죠. 얘는 C 코사인 뭐가 돼? B가 되고 요 길이는 각을 감싸고 되니까 B 코사인 C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가 되고 B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고 C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2 코사인 법칙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하기로 하고 이제 문제는 제2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제2 자,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 똑같이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증명 문제 드릴게요. 이런 삼각형 ABC가 있고 똑같이 세팅은 똑같아요. 요 길이 A, 요 길이 C, 요 길이 B가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똑같이 수선의 발 하나 딱 내려주시고 뭐 한 길이 갖다가 우리가 내가 표현을 할게요.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요 길이는 C 코사인 B가 되죠. 공식 증명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는 뭐가 돼? 요 길이는 B 코사인 C가 맞는데 이 길이는 전체 A에서 얘를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코사인 B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 몇 개가 보여?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여기 직각 아니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 보이죠? 여기를 H라고 하면 요 AH라는 이 길이는 왼쪽 직각삼각형하고 오른쪽 직각삼각형하고 공통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왼쪽에서의 AH의 값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의 AH의 값은 서로 뭐 하겠다? 같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왼쪽에서 AH 길이의 제곱은 C제곱 빼기 BH의 제곱이고 그죠?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AH의 제곱은 뭐의 제곱 빼기 B제곱 빼기 뭐 CH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식 보이냐 이거? 요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할 겁니다. 요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공식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들어가 보자. C제곱 빼기 BH 길이가 C 코사인 B 아닙니까? 제곱을 하세요. C제곱 코사인 제곱 B는 같다. B제곱 빼기 CH의 제곱. CH는 A 빼기 C 코사인 B거든. A 빼기 C 코사인 B의 전체 뭐가 된다? 제곱.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정리를 하면은 C제곱 빼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C 코사인 B 빼기 C제곱 코사인 제곱 B. 그럼 여기서 없어진 놈이 하나 튀어나올 거거든요. 뭐가 없어집니까? 요거 없어지죠. C제곱 코사인 B, C제곱 코사인 똑같은 놈이 없어지고 그럼 A를 왼쪽으로 넘기고
C를 오른쪽 넘길게요. A를 넘기지 말고 뭘 넘길까? B를 남기고 다 넘길게요. 그러면 B제곱은 그대로 남기고 B제곱은 넘어가 A제곱 더하기 C제곱,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세요. 삼각형 ABC에서 요거 있지, 이 길이 제곱, 이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길이의 합과 빼기 2AC 코사인 마주보고 있는 값 됐습니까? 얘를 마주보고 있는 게 코사인 B 아니까, 그지? 마주보고 있는 그 각에 대한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하면은 나머지 길이와, 그러면 이 길이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뭐 피타고라스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그죠? 그래서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B는 여기 B고요, 나머지 AC로 다 쓰면 돼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 C제곱은 나머지 길이의 제곱은 뭐하고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뭐가 된다? 그렇죠,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뭐의 제곱은? A제곱은, 그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이번엔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A가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주어지고 한 변의 길이만, 두 변의 길이만 주어진다든지, 각이 하나 주어지고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세 변의 길이가 나오더라도 코사인 값을 우리가 특수각으로 나오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삼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 아니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아니면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졌을 때, 특히 그 각이 만약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면 더 좋은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변형을 시켜보자. 그렇게 어려운 변형은 아니고, 여기서 코사인 B, 코사인 C, 코사인 A를 좀 뽑아볼게. 자, 여기서 여기 적어볼게요. 코사인 A는 뭐가 됩니까? 이거 다 넘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가 넘어가면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랑 관계가 있고 나머지들은 얘네들 아닌 것들이니까, 그럼 똑같이 코사인 B는 뭐분의 B 빼고 뭐하고 남아? A하고 C 남지.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뭐의 제곱? B제곱이 되고요. 마지막 코사인 뭐는?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뭐의 제곱? C의 제곱. 요런 식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요렇게. 됐습니까? 요렇게 이제 증명과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것들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건데, 아마 사인 법칙보다 코사인 법칙, 제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 풀면서. 그래서 뭐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반대편에 있는 거 제곱 때리고 시작하는 거야. 공식은 여러분들 배우는 건 여러분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데, 적응을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써봐야 됩니다. 공식을 써보고 적용시켜보면서 익숙함에 대한 단원이라고 있어.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들을 좀 알아봅시다. 삼각형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그치? 근데 이거를, 그런 공식도 있지만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방금 배운 공식들을 토대로 몇 개가 더 유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씩 다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 ABC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삼각형 ABC가 있어. 여기가 세팅 A, 여기가 뭐가 됩니까? C, 여기가 B. 이 삼각형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려고 봤더니 높이가 먼저 모르죠. ABC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삼각형 높이를 알기 위해서 수순의 반을 내려 H라고 두고 이렇게 내리면은, 보세요.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삼각형 높이에 해당되는 요 길이. 여기 각 B지. 그러면 사인이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 높이라는 것은 C 사인 뭐가 된다? B가 된다. 그래서 내가 삼각함수 처음 할 때 이걸 잘해야 된다 했잖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번 2분의 1 곱하기 높이 A
높이가 아니고 밑변 A, 높이가 C sin B니까 C sin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은 2분의 1 AC sin B가 되는 거네. 그지? 자, 구조를 봅시다. 구조. 요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A하고 C는 여기가 A고 여기가 C거든? sin B는 요거죠. 그러면 두 변과 삼각형의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면 삼각형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치면 요게 120도고 여기가 3이고 여기 5라고 합시다. 이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또 수선해봐 내리고 잊지 말고 2분의 1 3 5 사인 몇 도 120도를 하면은 얘가 삼각형 넓이가 된다는 거지. 두 변과 그 끼인각을 알 때입니다. 그럼 2분의 1 AC가 아니고 2분의 1 AB sin C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이 공식으로부터 이제 출발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요거는 한번 해드릴게요. 정삼각형의 높이야.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 항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이거는 길이 다 A라고 하자.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요. 60도 됐습니까?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부터 갑시다. 높이.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A sin 몇 도? 60도인데 sin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므로 이게 정삼각형 높이 공식이었지. 정삼각형 높이 공식 H는 2분의 루트 3A가 된다.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정삼각형의 넓이 S. 넓이 S라는 것은 얘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정리를 하면은 A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까먹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공식으로 외워두는 게 빠르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여전히 아까 1번 했으니까 요 1번 연 이어서 가볼게요. 이거 잠깐 정삼각형은 잠깐 지우고, 자 2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2번은 뭐가 되느냐? 자 2번은 우리가 일단 사인 법칙 한번 적어볼까요?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가 2R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일단 뭘 건드려 볼고 A하고 C를 좀 건드려 봅시다. 여기서 소문자 A를 뽑아내 봐봐. 소문자 A를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A는 2R에 뭐가 된다? sin A. B는 2R에 sin B. C는 2R에 sin C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공식 2분의 1 AC sin B 여기로부터 다 공식이 출발할 텐데, 이 A 자리하고 C 자리에 얘랑 딱 대입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2번 S는 2분의 1 A C 2R sin C. sin B는 원래 있었으니까 요때는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똑같은 삼각형 넓이를 말하는 건데 얘 없어지죠. 그러면은 2i 제곱에 sin A, 이건 뭐 공식이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알고 있으면 좋죠. sin C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sin 값들을 알면은 삼각형 넓이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긴 한데 3번은 우리가 여기서 A, B, C를 뽑아냈다면 sin A 분의 A가 2R이니까 sin A를 뽑아낼 수도 있죠. sin A는 2R분의 뭐가 된다? A. 그러면 여기서 sin B만 바꿔보자고. sin B는 뭐로 바뀌겠어? 2R분의 B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넓이라는 것은 요거 이번엔 2분의 1 AC는 그대로 둘게요. 2분의 1 AC sin B. sin B는 2R분의 뭐라고? B라고. 그럼 얘가 뭐가 됐냐? 4R분의 ABC라는 요런 게 탄생하게 되죠. 이거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그러면 이때는
삼각형의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와 사인 값들을 알 때 쓸 수 있는 공식들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볼까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이건 많이 했잖아. 내접원이 이제 존재할 때 이때 사인 값들, 뭐 코사인 값들 이걸 떠나서 삼각형 넓이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번엔 내접원 요 안에 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원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뭐 세팅 C, A, B. 자, 이거 많이 했죠. 내접원의 중심, 이건 내심이라고 하죠. 얘를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소문자 R,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R이라고 한다면 이때 요 삼각형은 세 개로 쪼개게 될 수 있죠.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쪼개게 되면 삼각형 몇 개의 합? 세 개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됐습니까? 그러면 맨 아래 거의 넓이는, 전체 넓이는 저 삼각형 세 조각의 합과 같은데 이건 A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얘는 C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얘는 B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R로 묶으면은 뭐가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된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이건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요 길이 같지? 요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고, 요걸로 푸는 문제 제법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이건 흰색으로 되어 있네. 요 길이 같다는 사실. 이게 이제 네 번째,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좌표 주어진 건 여러분들 10마이크로 공식 해가지고 그거 했고, 좌표에 있을 때는 뭐 점과 직선사리 거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높이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내가 다섯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헤론의 공식이라고 있어요.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잠깐 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식입니다. 자, 삼각형 ABC의 길이를 ABC라고 하면 여기 P라는 건 하나 설정을 할게요. P는 2분의 2분의다 3분의가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이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넓이는 루트에 P에 P 빼기 A, P 빼기 B, P 빼기 C가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여기 또 P라고 표현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 한번 해보자. 이런 거는 뭐 개념 시간이니까 이때 증명 한번 듣고 다음에는 뭐 증명이 이런 증명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삼각형이 2분의 1 뭐 AC sin B였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들어가 볼게. 일단 어떻게 들어갈 거냐고 하면은 요 sin B 있지? sin 제곱 B 더하기 여러 가지 증명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1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요 sin 제곱 B를 갖다가 뽑아내려고 넘겨서, 그러면 보세요. sin 제곱 B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럼 sin B는 양수값을 취하기 때문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가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됐니까지? 그러면 sin 제곱 B 대신에 내가 얘를 한번 대입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C 루트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B가 된다. 됐냐? 그럼 요 코사인 값을 갖다가 내가 지금부터 변의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코사인 제곱 B를 아까 전에 J 코사인 법칙 했던 거 기억나죠? 뭐였습니까? 여기 적을까요?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요 안에 탁 대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제곱이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나라는 이야기지. 그럼 이제 천천히 이제 들어가 볼게. 그럼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C 루트 1 빼기 이거 제곱 4A 제곱 C 제곱분의 이거 전체 제곱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B 제곱의 전체 제곱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제 통분을 하면은 요 1을 갖다가 통분을 하면은 얘는 2분의 1 AC의 루트 천천히 그냥 보세요.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일단 이런 기회 한번 보면 되니까 A제곱 C제곱분의 통분하게 되면은 4A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위에가 여러분들 위에가 합차가 나온 거 보여요? 이게 2AC의 전체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빼기 제곱이 됐고 요 아래에 있는 4A제곱 C제곱은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상관없죠. 루트 바깥에 튀어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튀어나와? 그럼 2분의 1 AC에 얘가 튀어나오면 몇 AC분의 1? 2AC분의 1이 튀어나오고 루트 계속 들어갑니다. 자, 합차 들어갈게요. 2AC의 전체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이니까 2AC의 제곱 빼기 그럼 바로 합차 들어가죠. 여러분들 암산 실력을 믿을게요. 그러면 쭉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2AC 플러스 뭐가 돼? 중괄호 칠까? 플러스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 2AC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럼 계속해서 쭉 들어가 볼게. 그럼 일단 요 AC하고 요게 AC 약분이 되고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요게 몇 분의 1이 튀어나와? 4분의 1이 튀어나오고 요 안에 것만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보세요. 여기서 2AC A제곱 더하기 C제곱 보이죠? 이거는 뭐의 제곱? 요 놈이 A 플러스 C의 제곱 아니가? 이렇게 되는 거 맞냐 여기가? 그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것도 좀 계산을 할게. 요 안에 있는 거 계산을 하면은 얘는 보세요. B제곱 마이너스니까 B제곱 나오지? 그러면 B제곱 빼기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된다는 거 보입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이가 빼기 A 빼기 C의 제곱이겠네요. A 빼기 C의 제곱 여기는 그죠? 여기까지 보시죠. 왜냐면은 마이너스 하면 B제곱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에서 얘가 안으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2AC가 됐으니까 A 빼기 C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도 확인을 해보면은 A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B제곱이 되니까 얘가 또 합차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합차 적어볼게요. A 플러스 C 플러스 B A 플러스 C 빼기 B 이렇게 되고 얘는 B 플러스 A 빼기 C B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겠네요. 식 자체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거에 반한 거를 아까 전에 P라고 한다 했으니까 P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P가 될 것이고 그럼 요 식을 갖다가 다시 써보면 4분의 1은 그대로 있고요. 루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아까 몇 P? 2P라고 했고요. 곱하기 A 더하기 C 빼기 B야. A 더하기 C가 뭐야? A 더하기 C가 넘어가면 2P 빼기 B지. 그럼 얘가 요놈이 2P 빼기 B니까 이건 2P 빼기 2B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2P 빼기 2B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2P 빼기 2A 2P 빼기 2C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2를 다 끄집어내. 그럼 2가 몇 개 튀어나오는 거야? 3개가 튀어나오니까 8이 튀어나오겠지. 8이랑 2랑 만나면 16이지. 16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4가 위에 올라가면서 약분이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공식이 완성되는 거죠. P에 2로 다 묶어냈으니까 P-A P-B P-C 이렇게 이제 해놓은 공식이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증명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증명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어쨌든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그 세 변의 길이를 2로 나눈 것을 P라고 할 때 이때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진다.
요거는 내가 5번째 헤론의 공식이라고 했고, 이제 6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4학년 때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중간에 바뀌어서 예전에는 중학교 4학년 때 있었거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사각형의 넓이로 들어갔어요. 넓이.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사변형이 하나 이렇게 있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자르고 싶죠. 이렇게 됐냐? 이렇게 자르면 뭐가 됩니까? 자르면은 요 삼각형 넓이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는 거지. 저 삼각형 넓이는 아까 전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는데 이거의 몇 배? 2배나 하면 되겠죠. 이거 두 개 길이가 넓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겁니까? AB 사인 세타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7번째. 자, 이제 그 7번째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뭐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할까요?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할까? 자, 그럼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할 때 이런 사각형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평행사변형 안에 우리가 끼워 넣을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평행사변형 안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림 잠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사각형들은 우리가 요것들을 안에 다 끼워 넣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각형이라도. 그럼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은 요렇게 잘라주시면 평행하게 잘라주시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요 놈이 요 놈이 같이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지금 요 놈이 요 놈이 같고 요 놈이 요 놈이 같고 요 놈이 요 놈이 같죠. 요 노란색 사각형이 지금 평행사변형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 전체 넓이라는 것은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여기를 평행사변형 길이 A,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각, 요 각 있죠.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요 각, 요 사이 각, 이걸 세타라고 하면 이 사각형 입장에서는 대각선이 이제 마주하고 있는 각이 되겠네요. 세타. 됐습니까? 그럼 이때 이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약간 몇 배였어? 2배인데 이 2배 한 거를 반씩 가지고 있는 게 사각형이니까 또 2분의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것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 이때 말하는 요 세타는 우리가 문제에서 나오는 사각형들은 이 평행사변형이 다 없는 상태로 나올 거 아닙니까?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까지가 우선 사각형 넓이까지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한번 봤습니다. 요 개념 강의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계속 돌려보세요. 개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걸 토대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열 파트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